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철도 표준화입니다. 이 표준화라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게 들리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철도 시스템이 어떻게 혁신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기술의 일관성이라는 게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표준은 안전을 위한 공통 언어고 상호 운용성은 그 언어로 함께 달리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 세계 비행기 조종사들이 전부 영어라는 공용어를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안전하니까요. 철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공통된 언어로 소통해야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약속이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마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스템의 각기 다른 부분들이 서로 다른 자기만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면요? 이건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잠재적인 재앙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 철도 시스템이 왜 분열되어 있는지 그 문제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그 해법인 안전의 언어, 즉 표준화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다음으로 연결의 약속인 상호 운용성을 살펴보고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만들어낼 연결된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현재 우리 국가 철도망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대체 뭔지 그것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파편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바로 그 증거죠. 노선마다 또 만들어진 세대마다 기술 규격이 다르고 데이터를 만드는 기관마다 구조가 제각각이에요. 부품도 서로 호환이 안 되고요. 이건 마치 지역마다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서로 도저히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각자 다른 언어를 쓰게 되면 당연히 안전, 비용, 효율 모든 면에서 문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철도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신호, 차량, 전력, 데이터, 운영, 이 모든 영역에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표준화를 하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로 통합된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자, 그럼 이제 문제점을 알았으니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그 첫걸음이 바로 표준화입니다. 이 표준화라는 게 어떻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공통의 언어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준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철도 세계의 문법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모든 철도선로의 폭을 똑같이 맞추고 모든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정지라는 똑같은 의미를 갖도록 규칙을 정하는 거죠. 이런 공통된 문법이 있어야만 수많은 부품과 시스템들이 서로 오해 없이, 착오 없이 소통하고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표준화의 진짜 목표를 제대로 짚어주고 있어요. 표준화는 기술의 통합이 아니라 안전의 통합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표준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건 단순히 여러 기술을 그냥 하나로 합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안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접근 방식을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든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으니까요. 네, 표준화가 바로 그 언어라면 상호 운용성은 그 언어를 가지고 모든 시스템의 부분들이 막힘없이 대화하고 협력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포함하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기술적 상호 후용성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기계들끼리의 약속이에요. 신호, 차량, 전력 같은 물리적인 시스템들이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더라도 통일된 약속, 즉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완벽하게 연결되고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는 거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랑 이어폰이 제조사가 달라도 블루투스라는 공통 규격으로 딱 연결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운영적 상호 운용성인데요. 이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열차를 운행하고 교통을 관제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모든 절차를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국의 모든 기관사님들과 관제사님들이 똑같은 매뉴얼을 보고 예측 가능하게 일관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미래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데이터 상호 운용성이죠. 모든 열차, 선로, 신호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하나의 언어로 통합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데이터가 자유롭게 흘러야만 인공지능이 고장을 미리 예측한다거나 디지털 트윈 기술로 최적의 운행 경로를 시뮬레이션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데이터가 통해야 혁신도 흐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좋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실제 실행 계획, 그러니까 통합 철도를 위한 공식적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에 보이는 5가지가 바로 통합철도라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한 5개의 핵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램스나 SI 같은 국제 안전 기준으로 안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둥을 세우고요. 둘째, 신호, 전력, 차량 같은 시스템들의 규격을 서로 맞춥니다. 셋째, 데이터의 형식을 통일하고, 넷째, 운영이나 유지보수 같은 절차를 하나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검증 표준까지. 이 5기둥이 모두 다 튼튼하게 서야만 정말 안전한 집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걸 위한 구체적인 4단계 로드맵입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죠? 1단계로 모든 장비와 부품의 표준 코드를 부여해서 신분증을 만들어주고요. 2단계에선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 바로 KTCS를 중심으로 제어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3단계에서는 데이터 표준과 오픈 API, 즉 데이터를 서로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창고를 만들고, 마지막 4단계에서 이 모든 과정을 검증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거죠. 이건 그냥 잘하자는 구호가 아니라 명확한 행동 지침인 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노력들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꿈꾸는 연결된 미래라는 비전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그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보세요. 그 효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은 기본이고요. 부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하면서 생애주기 비용, 즉 ACC를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도 크고요. 열차 운행 속도나 정시성이 개선되는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렇게 잘 만든 우리만의 표준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까지 마련되는 거죠. 결국 표준화는 단순한 기술 정리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핵심 전략인 겁니다. 이 흐름이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가장 먼저 표준화라는 단단한 기초를 놓고 그 위에 기계와 사람, 데이터가 서로 소통하는 상호 운용성이라는 층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모든 데이터가 통합되면 마침내 통일된 국가 안전표준이라는 지붕이 완성되는 거죠. 아주 논리적이고 명확한 과정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준은 기술을 연결하고 상호 운용성은 철도를 하나로 완성한다. 표준화가 흩어져 있던 기술들을 이어주는 강력한 접착제라면 상호 운용성은 그 기술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완전한 철도라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죠. 제각각 움직이던 철도망이 비로소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닐까요?